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3장 피해자 행세. 심리조종자는 여러분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이 큰 불행을 겪었거나 운이 지독히 나쁘거나 박해를 받은 적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쓸 것이다. 그 사람의 목표는 당신의 마음을 자극해 연민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조종자가 당신의 동정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당신은 함정에 빠진 거다. 이제 그에게 상처가 될 법한 말은 감히 꺼내지도 못할 것이요. 그의 뜻을 거스르는 말조차 못해 당신의 상식이나 자기 존중마저 양보하게 될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 팔자가 더럽게도 사나웠던 척, 나쁜 사람을 만나 인생이 꼬였던 척, 지독히도 힘든 척 하는데 늘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그들은 늘 하소연을 한다.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다. 수도꼭지 돌리듯 마음만 먹으면 당장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다. 희한하게도 그들은 늘 자기 불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언제나 남들이 죽일 놈 죽일 년이다. 선량하기 짝이 없는 당신은 측은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여러분은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세상을 구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이다. 심리조종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활성화하려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신의 이런 욕구다.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오로지 동정심일 뿐이라면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시라. 공감과 연민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공감은 저 사람이 힘들구나, 많이 괴로워하는구나 헤아려 주면서도 누구나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음을 전제하는 태도다. 공감하는 사람은 상대가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믿어준다. 상대가 바라는 것도 주로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모습이다. 상대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당신이 책임지거나 자기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심리조종자들은 정말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만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니다. 인생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누구나 삶은 녹록지가 않다. 저마다 제 몫에 골치 아픈 문제거리와 애끓는 아픔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걱정 근심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을 법한 사람인데 막상 속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막힌 사연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정작 그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늘 올곧고 차분하고 명랑하지 않은가. 진정 큰 아픔은 말이 없다고들 한다. 이와 달리 심리조종자들의 아픔은 아주 시끄럽다. 실제로는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픔이 있어도 크게 티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지만 심리조종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극적으로 과장하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타인에게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긴다. 이제 공감과 연민을 좀 더 잘 구분할 수 있겠는가?
공감은 저 사람도 세상 모두가 그렇듯 힘든 구석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연민은 저 불쌍한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팔자가 기구하구나. 저 힘없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 누가 구해줘야만 하는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입장이다. 위협. 위협은 세 번째 끈앞풀이다. 위협의 목적은 당신을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심리조종자는 태풍을 몰고 오는 먹구름이다. 언제나 위협적이고 언제나 예측을 불허하며 점점 더 자주 폭발한다. 그 사람은 초조하고 조급하고 짜증을 잘 내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잘 주지만 본인 역시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듯 보인다. 심리 조종자가 등장하면 그 공간의 분위기가 바뀐다. 심리 조종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당신에게 충분히 압박을 가하고 휘파람을 불며 그 자리를 뜬다. 유혹 단계가 지나갔다면 초반에 당신에게 바치던 칭찬과 찬사는 비난과 조롱으로 변하고 그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당신은 점점 그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반발하면 심리 조종자는 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거라고 응수할 것이다. 평생 어리석고 못난 부적응자처럼 살고 싶으면 그래라. 너만 손해지라는 식으로 자기는 당신을 조롱하지 않았다며 농담도 못 받아들이느냐고 할 것이다. 부담스럽고 아픈 데를 건드리고 바보 같고 똥오줌 소리만 들어가면 다 웃기는 줄 아나. 심리 조종자는 잘 삐친다. 그게 그 사람 취미다. 벼랑간 정색하고 입을 꾹 다문다. 그러면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심리 조종자는 말없는 비난의 화살들을 쏘아댄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심기가 상했는지 짐작하고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나중에 그는 발작이라도 하듯 분노를 쏟아내고 한바탕 난리를 친다. 도대체 저런 폭력성을 어떻게 속에 담고 살았나 싶을 정도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심리 조종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그는 자기가 어느 선까지 막 나가도 되는지, 어느 시점에 멈춰야 하는지 귀신같이 꿰고 있다. 견디기 힘든 토라짐과 분노 발작은 다소 위장된 보복으로 차츰 발전할 것이다. 그걸 해독하는 것도 당신의 몫이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심리조종자는 사근사근한 가면과 성난 얼굴을 수시로 오가며 명실상부한 조건화 작업을 수행하고 당신을 조련한다. 한 손에는 당근을, 다른 손에는 채찍을 들고서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말에 복종하게끔 훈련시킨다. 당신은 그 사람이 화내고 난리치는 상황이 두려워져 점점 더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러워진다. 매사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반응을 예측하려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쓴다.
심리 조종자는 당신이 마음 깊숙이 묻어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나 비이성적인 두려움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자극할 줄 안다. 상처 입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부당한 처사를 하거나 무능한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당신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상황은 점점 더 발생하고 괴로움의 강도 역시 높아진다. 긴장된 분위기나 갈등을 특히 못 견디는 당신에게는 평화와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숨 쉴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매우 고분고분한 사람, 늘 지나치게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된다. 당신의 복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당신이 털을 닦아 놓을수록 상대는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확실히 당신이 자기 입장을 밀고 나가지 않는 한 심리 조종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제가 됐든 조만간에 자기 주장 펼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가면이 떨어져 나가면 진짜 본성이 보일 것이다. 당신의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는 본성. 심리 조종자는 잔인하고 질투가 심하고 미움이 많고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다. 그가 남들을 두고 하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 사람 말로는 자기 빼고 모두 바보 멍청이다. 꼴 좋게 됐다거나 자기를 거스르면 따끔한 맛을 보게 될 거라나 자신의 치사한 복수와 등살이 그렇게도 흡족한 모양이다. 당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일 거라는 점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위협은 간접적일 때가 많다. 생각이 너무 많은 당신의 두뇌가 나머지를 알아서 한다. 수동적 공격성. 그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척. 더럽히고 망치고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잃어버린다. 그 사람의 부주의나 섣부른 짓 때문에 당신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심리 조종자들은 더 위험한 짓도 저지를 수 있다. 당신을 아무데나 버려놓고 가고 당신을 차에 태운 채 트럭으로 돌진하는 신용을 하고 당신 머리를 향해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너무 겁이 많고 과보호를 한다고 비난한다.